젊은 남자는 3명의 모험가 팀의 일원으로 몬스터 감정사로 일했습니다. 그룹은 감정사인 에노와 자이드, 그리고 졸린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동굴 안 임무 중에 큰 쥐가 갑자기 자이드를 공격했습니다. 자이드는 재빨리 반응하여 무기로 쥐를 공격하여 부상을 입혔습니다. 한편 졸린은 마무리 마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이드가 준비되었는지 조급하게 묻자 졸린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대답했습니다. 마법이 완료되자 그녀는 불의 공격을 퍼부어 쥐를 완전히 태워 죽였습니다. 쥐를 물리친 후 자이드는 그들의 성공을 언급했지만 졸린은 승리는 자신의 마법 덕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이드는 반박하며 공동의 노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에노를 불러 조롱하며 쓰레기 수집가라고 부르고 괴물을 평가해보라고 했습니다. 에노는 자이드의 말을 정정하며 자신의 직함은 감정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물건과 장비에 짐을 지고 있던 에노는 움직이려 하자 무게에 넘어졌습니다. 졸린은 자이드에게 에노를 조롱하지 말라고 말하며 에노는 그들과 같은 계층이 아니고 가난한 환경에서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짐 때문에 애쓰던 에노는 무거운 짐 때문에 넘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쥐에게 다가가 감정을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동안 에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태어날 때 흰 힘과 검은 힘, 두 가지 근원에서 힘을 얻고 훈련을 통해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는 세상이 귀족과 군인, 자이드와 졸린 같은 모험가, 그리고 감정가와 빈민을 포함한 최하층 계급 등 3계급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 에노는 아들이 보통 아버지의 역할을 물려받는 순환에 대해 한탄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에노는 같은 길을 갈 수 없었고 마을을 떠나 재산을 모으기를 바라며 모험가가 되었다. 에노가 감정을 완료하자 그것들이 매우 귀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들의 즐김 때문에 꺼내는 것이 어려웠다. 자이드는 점점 조급해져서 그곳에 더 오래 머물 것인지 물었다. 에노는 혼자서는 이빨을 뽑을 수 없다고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조린에는 지롤을 풍자하듯이 쓰레기를 줍는 일은 청소부의 일이라고 말했다. 지롤은 분명히 짜증이 나서 그런 쓰레기를 가방에 넣거나 손도 대고 싶어 하지 않았다. 화가 난 지롤은 에노의 머리에 작은 돌을 던졌고 이는 에노를 화나게 했다. 에노가 지롤을 노려보자 지롤은 왜 저렇게 쳐다보냐며 맞섰고 에노에게 발차기를 가해 뒤로 넘어뜨렸다. 조린에는 에노에게 그들이 팀에 포함시켜주고 친절하게 대해준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그녀는 그가 절대적으로 명령을 따르라고 강조했다. 입에서 피를 흘리며 슬퍼한 에노는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복종하기로 결심한 에노는 쥐를 잡아 귀중한 이를 팔기 위해 조심스럽게 칼로 쥐의 이를 빼냈다. 에노가 작업을 하자 조레네는 그를 지켜보며 자신은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에게는 아무리 보상이 크더라도 말이다. 에노가 쥐의 부품을 집어내며 조레네의 생각에 동의하며 내심 스스로를 몬스터의 잔해를 주워 담는 폭스처럼 느꼈다. 자이드는 이 일을 처리할 사람으로 에노를 고용한 이유를 설명하며 자신은 더럽혀야 할 손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에노에게 빨리 하라고 재촉하며 빠져나가라고 했다. 에노는 그들의 대우를 받아들이며 이 혹독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참아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그는 그들을 따라 동굴을 나섰으며 조용히 뒤따랐다. 동굴을 지나던 중 자이드는 지옥 5의 시체를 발견했다. 즉시 에노에게 검사하라고 명령했다. 주저하던 에노는 이 지역에 헤라운드가 있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이드는 그 발언에 화가 나서 에노를 뒤에서 차고 순종하라고 요구했다. 졸린이 끼어들며 헤라운드의 각 부위가 높은 가격에 팔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자이드는 그들이 운이 좋다고 동의하며 주변을 둘러보던 중 다른 통로에 또 다른 죽은 헤라운드를 발견했다. 그는 에노에게 첫 번째 헤라운드를 빨리 평가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라고 지시했다. 에노는 반대하며 그의 지도에는 그 지역에 단 하나의 통로만 있다고 설명했다. 자이드는 그의 우려를 무시하며 지도가 틀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관련 없는 세부 사항에 집중하지 말라고 말했다. 불안함을 느끼면서도 에노는 그들에게 빨리 떠나자고 재촉했다.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자이드는 그를 불순종으로 고발하고 팀에서 쫓아내겠다고 위협했다. 자이드는 에노에게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급여를 잃게 될 것이며 수집한 물건의 가방마저 남겨야 한다고 경고했다. 자이드는 에노에게 명확한 최후 통첩을 내렸다. 머물며 복종하든지 아니면 즉시 떠나든지.
에노는 다른 팀들로부터 여러 번 거부당했고 현재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겪었던 많은 어려움을 기억하며 이 기회를 잃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불안하게도 그는 남기로 동의했다. 조레는 그가 처음부터 복종했어야 한다고 비웃었다. 그룹은 계속 여행을 하며 더 많은 죽은 지옥개들을 만나게 되었다. 자이드는 그들의 행운에 흥분했지만 에노는 점점 불안해졌다. 그는 많은 지옥개들이 죽었는데도 귀중한 자원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를 질문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에노의 말에 짜증이 난 자이드는 그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명령을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에노는 자이드에게 지옥개들이 죽은 방향을 관찰하라고 재촉하며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살아있는 지옥개들이 나타나 그룹을 공황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놀란 조리는 그들이 어떻게 상황을 처리할 수 있을지 물었고 자신과 자이드 모두 혼자서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자이드는 끝없이 싸울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조리는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자이드는 조린에게 에노에게 마비 마법을 걸라고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명령에 따라 좋은 에노를 제압해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제이드는 지옥 개들에게 소리쳤고 에노에게 자신의 음식을 건넸다. 그 생물은 에노에게 달려들어 그가 마법으로 움직일 수 없도록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던 사이에 끊임없이 물어뜯었다. 마침내 마비가 풀린 후 에노는 절망적으로 큰 바위를 집어들고 지옥 개들을 내리찍어 조금이나마 밀어낼 수 있었다. 생존을 위해 그는 가방에서 음식을 꺼내 창을 분산시키려 했다. 지옥 개들은 음식에 관심을 돌렸고 에노는 상처로 인한 격렬한 통증에도 잠시나마 일어설 기회를 얻었다. 에노가 도망치려 할 때 그가 가려고 했던 길목은 제이드와 조린에 의해 막혀 있었다. 그들의 배신으로 그는 탈출할 길이 막혔다. 분노와 절망에 휩싸여 이노는 죽음만을 향해 가는 사로를 향해 걸어갔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그는 지옥 개들이 찢어 죽이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갈등했다. 무기력감에 사로잡힌 그는 절벽 가장자리로 다가가 자신이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임을 생각하며 괴로워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아무 의미도 없다고 속삭이며 항상 더러운 존재처럼 대우받았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던 그는 뛰어내릴 결심을 내렸다. 떨어지는 동안 이노는 왜 자신이 태어났는지 의문을 던지며 고통스러운 존재 자체를 한탄했다. 그는 모든 고통을 끝낼 결심을 하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단단한 땅에 부딪히지 않고 작은 호수에 착륙했다. 체이 마우하고 거의 의식이 없었던 그는 한 여자가 다가와 부드럽게 안아줄 때 부드러운 감촉을 느꼈다. 그녀의 존재는 그가 의식을 잃기 직전의 마지막으로 인지한 것이었다. 이노가 다시 의식을 되찾았을 때 자신이 살아있고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깨닫고 경악했다. 물이 머리 위에서 떨어져 그의 몸에 떨어질 때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본능적으로 물을 평가한 그는 그것이 생명의 나무에서 나온 것임을 발견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는 나무 자체를 평가하고 그것은 모든 생물에게 만화를 공급하는 전설적인 세계 나무라는 것을 깨달았다. 수십 대 동안 이 나무의 존재는 수수께끼였다. 만화 흐름이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사라졌다고 믿었다. 학자들은 오랫동안 그것이 숨겨진 장소에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고 이론을 세웠고 이는 수많은 실패한 탐험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제 에노는 그것 앞에 서 있었고 오랜 세월 동안 전설의 나무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 감사함에 휩싸여 그는 나무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고 믿었다. 배고픔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고 그는 음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 후 그는 앞에 있는 문을 향해 돌아섰다. 그가 다가가면서 그의 뒤편에 괴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졌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그들이 자신이 간신히 살아남은 지옥 개들보다 더 강할까 두려웠다. 지옥 개들에 대한 기억과 그의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은 그를 분노로 가득 채웠다. 그는 좌절감에 자신을 가격하며 과거의 약점을 놓아주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결심한 이노는 작은 돌을 집어들고 자신의 길을 개척하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지역에 들어서자 그는 즉각적인 위협이 없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는 탈출구를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지만 그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갑자기 강력한 타격이 그를 강타하며 귀를 세버했다. 충격에 놀라 손을 들었지만 또 다른 타격이 그의 손가락을 세버했다.
이노는 공격자를 찾기 위해 주변을 살피며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는 감지 능력을 사용하여 공격자를 S급 몬스터로 확인했다. 그것은 헤라운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였다. 몬스터는 끊임없는 공격을 퍼부었고 그의 몸 여기저기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극도의 고통에 몸부림치던 에노는 쓰러지며 자신이 이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그것이 자신을 죽이기 전에 도망가는 것이었다. 마침내 몬스터가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그 공격이 방해받았다. 거대한 생물체가 그늘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A급 몬스터를 신속히 처치했다. 움직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에노는 새로 나타난 존재를 바라보았다. 그 거대한 곰처럼 생긴 괴수는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그를 공포에 사로잡혔다. 더욱이 놀랍게도 그 존재가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보았다. 곰은 에노를 엄청난 힘으로 내려찍어 눈을 다치게 하고 얼굴로 피가 흘러내리게 했다. 그 후 그녀는 그의 몸을 벽에 몇 번이고 부딪히며 심하게 상처를 입혔고 그의 입에서 피가 많이 흘러나왔다. 그 생물은 거대한 턱을 벌리고 먹어치우고 그의 삶을 끝낼 준비를 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을 때 용감한 인물이 나타나 그를 위해 싸웠다. 여자는 열심히 싸워 곰을 죽이고 에노를 확실히 죽음에서 구했다. 에노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여자가 다른 인간의 요청으로 그를 돕기 위해 온다고 설명했다. 그녀의 말은 거의 들리지 않았고 어둠이 그를 덮치며 그는 의식을 잃었다. 그가 깨어났을 때 에노는 다시 전설적인 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발견했으며 그의 몸은 완전히 치유되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의 앞에는 2번이나 목숨을 구해준 여자가 앉아 있었다. 험난한 경험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에노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압도당했다. 시선을 뗄 수 없어 그는 경외감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전투 후 깨어난 에노는 눈을 뜨자 어머니 우르술라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던 유리가 보였다. 우르술라는 딸이 에노를 위해 차를 준비했고 반드시 마셔야 한다고 말했다. 유리는 에노에게 차를 건넸지만 우르술라는 그의 입에 강제로 차를 부었다. 차를 마신 후 에노는 유리에게 차가 맛있다고 말했고 유리는 기뻐했다. 그러자 에노는 자신을 구해준 사람들이 그들인지 물었다. 우르술라는 이를 확인하며 유리의 부탁으로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유리가 부탁하지 않았다면 괴물들에게 그냥 내버려 뒀을 거라고 말했다. 우르술라는 에노에게 유리에게 절을 하고 그녀가 해준 일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노가 유리에게 감사를 표하자 유리는 당황했다. 하지만 우르술라는 에노의 뺨을 때리며 그냥 유리라고 부르지 말고 유리님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거칠게 그를 찼다. 유리는 어머니에게 에노가 자신을 이름으로 부르길 원한다고 말하며 중재했다. 놀란 에노는 우르술라에게 그녀가 정말 유리의 어머니인지 물었다. 우르술라는 유리가 자신의 딸일 뿐만 아니라 세계수의 수호자이기도 하다고 설명하며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세계수가 9그루 있다고 밝히며 자신의 역할은 이 세계수, 특히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감시하는 것이며 뿌리가 단단히 자리 잡을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노는 그녀가 나무를 심은 사람이며 그곳에 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우르술라는 둘 다 사실이라고 확인하며 오랫동안 그곳에 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궁금해진 에노는 유리가 인간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우르술라는 유리가 나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사실에 충격을 받은 에노는 유리에게 다가가 그녀가 엄청나게 아름다운 정령이라고 말했고 유리는 다시 얼굴을 붉혔습니다. 우르술라는 에노를 때리며 자신의 딸에게 그런 부적절한 말을 하지 말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고친 이유가 요리우스를 그렇게 쳐다보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에노는 곰의 공격으로 전신에 심한 부상을 입었으며 특히 눈도 손상되었다고 설명했다. 우르술라는 그의 상처를 월드트리에서 나온 액체로 치료했고 나무에서 얻은 허브로 새로운 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요리우스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르술라가 행동하게 한 것은 요리우스의 요청 때문이라고 말했다. 요리우스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는 치유받지 못했을 것이다. 에노는 요리우스를 돌아보며 왜 자신을 위해 이렇게 해주었는지 물었다. 요리우스는 단순히 그가 자신에게 감사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우르술라는 이곳에 온 모든 사람이 요리우스에 의해 구원받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감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 대신 그들이 그녀가 세계수의 영혼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가지를 잘라내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
그녀는 에노가 유리에게 처음으로 고맙다고 말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에노는 유리를 향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고 그로 인해 유리의 얼굴은 붉어졌다. 그때 우르술라는 에노를 바라보며 그가 유리에게 감사한 만큼 이제 떠날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즉시 가라고 명령했다. 유리는 반대하며 어머니에게 외부 세계가 너무 위험하다고 간청했다. 우르술라는 그녀가 유리와 나무에서 멀리 떨어질 수 없으며 그를 이 지역 밖으로 동행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그녀는 이곳에서는 순간이동 마법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유리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바라보며 다시 생각해달라고 애원했다. 울기 시작한 유리아는 유스라를 안으며 딸이 슬퍼하는 걸 볼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유리가 정말 그를 돕고 싶어 하는지 물었다. 불쾌함을 느끼면서도 유스라는 마지못해 도와주겠다고 동의했다. 그녀는 에노에게 혼자 안전하게 떠날 수 있도록 그를 훈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놀라움과 감사에 찬 에노는 반드시 살아남아 이곳을 떠날 것이라 선언했다. 감정적으로 격해진 에노는 두 사람을 껴안으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유스라는 너무 가까워졌다고 그를 밀치며 훈련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가장 위대한 전투 현자에게 훈련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난 에노는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녀에게 열심히 말했다. 에노는 우르술라를 따라 훈련을 시작했다. 그는 긴장한 나머지 그녀가 즉시 그를 싸움에 던질 것인지 물었다. 우르술라는 설명할 시간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들이 지체하면 이곳을 떠날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그 뒤를 가리키며 그가 뭔가를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에노는 바라보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놀란 우르술라는 그의 눈을 세계수 조각으로 대체했으니 시력이 향상되었어야 한다고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그의 시력 상실이 집중력 부족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더 집중하라고 재촉했다. 에노는 공과의 만남과 그로 인해 제대로 볼 수 없게 된 것을 되새겼다. 유리는 세계수를 이용해 그의 시력 회복을 도왔다. 에노가 다시 눈을 뜨자 눈부신 빛과 함께 멀리 괴물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 우르술라는 괴물을 깨우려고 돌을 던졌고 괴물은 공격해왔다. 그 생명체는 에노의 위를 놀라운 속도로 날아다녔다. 우르술라는 그 움직임을 따라가라고 지시했다. 혼란스러워진 에노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세계수의 힘으로 강화된 그의 새로운 눈이 인간의 눈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괴물을 감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르술라가 설명하는 동안 괴물이 그녀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녀는 공격을 피했다. 에노는 성공적으로 괴물을 감정했지만 행동하기 전에 괴물이 그를 공격하여 무기로 그의 귀를 잘라냈다. 에노는 고통으로 땅에 쓰러졌고 부상에 압도당했다. 우르술라는 그를 꾸짖으며 더 집중하라고 재촉했다. 에노가 일어서려고 하자 다시 쓰러졌다. 그러자 우르술라는 물통을 꺼내 그의 귀에 물을 부었고 그의 귀는 순식간에 치유되었다. 통증이 사라졌고 에노는 우르술라에게 이제 괜찮다고 말했다. 그녀는 유리가 공격받을 때마다 그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세계수의 물을 빌려주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아무리 심하게 다쳐도 치료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를 안심시켰다. 에노는 이것이 매우 힘들 것이라고 인정했다. 우르술라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 계속해야 한다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에노는 다시 집중하여 괴물을 응시했다. 그는 다시 한번 괴물을 평가했고 괴물이 그의 왼쪽 다리를 공격하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괴물이 더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공격을 성공적으로 피했다. 우르슬라를 향해 그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발표했지만 말을 끝내기도 전에 괴물이 다시 공격하여 그를 다치게 했다. 우르슬라는 그에게 한 번의 공격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생존하고 싶다면 계속 경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회피해야 했다. 에노는 괴물을 완전히 물리칠 때까지 자존심이 앞서지 않도록 스스로 다짐했다. 그는 집중하며 감정 능력을 사용해 여러 공격을 성공적으로 피했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우르슬라에게 의견을 물었지만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괴물이 또 한 번 타격을 가해 그를 다시 다치게 했다. 에노는 고통에 쓰러졌고 우르슬라는 다친 부위를 치유하기 위해 그에게 물을 부었다. 에노는 그녀가 자신이 고통받는 모습을 즐기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우르슐라는 고통이 최고의 스승이라고 응답하며 그가 발전했음을 알려주었고 다음 단계의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제 그가 괴물을 죽일 시간이라고 알렸다. 에노는 망설이며 자신에게 전투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르슐라는 웃으며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했고, 그래서 그를 위해 세계수로 만든 나무 검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유리가 그 검을 그에게 주도록 요청했으며, 이를 위해 그녀의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도 된다고 허락했다고 설명했다. 놀란 에노는 다시 한번 유리에게 감사했다. 우르슐라는 그를 환하게 잡아당기며 만약 그 검을 부신다면 자신이 직접 그를 죽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그에게 전투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에노는 괴물과 맞서면서 괴물이 너무 가까이 오기 전에 먼저 공격하려고 했다. 그의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고 그는 우르슬라에게 이유를 물었다. 우르슬라는 그의 공격이 더 빨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에노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자 그녀는 스스로 해결하라고 말했다. 에노는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웃으며 말했다. 다시 집중하여 그는 또 다른 공격을 시도했지만 다시 놓쳤다. 답답한 마음에 그는 아마도 괴물들도 인간처럼 지능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은 헛소리라고 일축했다. 우르슬라는 그의 고군분투를 보며 괴물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과 같은 다른 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격려를 받은 에노는 그의 평가 능력을 사용하여 괴물의 경로를 평가했다. 이로 인해 그의 인식 속에서 괴물의 움직임이 느려져 그는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었다. 그의 일격은 괴물을 즉시 죽였다. 기쁘게도 에노는 한 번에 그것을 처치했다고 선언했다. 우르슐라가 감명을 받지 못한 채 그는 첫 시험을 통과했다고 너무 흥분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녀는 다른 괴물 무리를 가리키며 모두 처치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멀리서 지켜보던 유리는 에노가 괜찮기를 바란다고 표현했다. 전투로 돌아가 에노는 마지막 괴물을 처치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우르슐라에게 돌아서서 자신의 수행에 대한 그녀의 생각을 물었다. 우르슐라는 그것이 좋은 감정 능력을 가진 인간에게는 괜찮다고 인정했다. 그녀는 그에게 다음 과제가 적을 물리친 후 괴물의 힘을 평가하고 그 본능적인 능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괴물들이 추출할 수 있는 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기심이 생긴 에노는 그 능력을 복제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를 달성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우르슐라는 에노에게 그가 아직 초보자라고 설명하며 감정은 상대의 정보를 분석하고 흡수하는데 의존한다고 강조했다. 흡수되면 그 개인은 그 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 그녀는 또한 그가 세계수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괴물의 전투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더 쉽고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더 많은 경험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노는 율리가 모든 공로를 인정하며 동의했다. 우르술라는 약간 비꼬아서 율리를 칭찬했다. 우르술라의 지시에 따라 에노는 다시 평가 능력을 사용해 성공적으로 몬스터의 힘을 흡수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가 그의 마음으로 쏟아져 들어와 짧지만 심한 두통을 겪었다. 에노는 뇌 속에서 정보가 산발적으로 퍼진 것 같다고 불평했다. 우르술라는 그가 얻은 새로운 힘을 시험해보라고 격려했다. 에노는 달려가며 새로 얻은 속도에 놀랐다. 하지만 통제를 잃고 넘어지면서 근육을 찢어버렸다. 우르술라가 그에게 다가가 치유의 물을 부어주며 그의 몸이 무너질 때마다 더 강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결심한 에노는 다시 시도하며 반복적으로 달리고 넘어졌다. 매번 우르술라는 세계수의 물로 그를 치유했다. 점차 그의 몸은 적응했고 그의 자연 섬유는 더 강해졌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그는 마침내 자신의 속도를 익혔다. 그때 에노는 자신이 곰과 맞설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했다. 우르술라는 감명을 받지 않고 그에게 교만이 그를 지배하지 않도록 경고하며 지금은 적절한 시간이 아니라고 말했다. 에노는 등을 돌리고 그녀를 놀리자 우르술라는 화가 나서 그에게 자신의 힘을 평가하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에노는 신나서 그녀의 능력에 대해 물었다. 이에 우르술라는 불꽃을 소환해 그를 불태웠다. 그녀는 비웃으며 그가 자신의 힘을 알아냈는지 물었다. 격분한 에노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었는지 따져 물었다. 우르술라는 자신의 능력이 무언의 마법이라고 설명하며 생각만으로 주문을 시전할 수 있어 전통적인 주문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놀란 에노는 그녀의 힘이 놀랍고 압도적이라고 언급했다. 우르술라는 씩 웃으며 그에게 화염 주문을 평가하고 자신을 향한 불덩이를 없애라고 지시했다. 갑자기 그녀는 또 다른 공격을 감행해 그를 불꽃 속에 휘감았다. 불에 타고도 굴하지 않은 에노는 좌절감에 외쳤다. 언스라가 감명을 받지 않고 그에게 다시 시도하라고 말했다. 에노는 다시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땅에 쓰러져 다시 화상을 입었다.
결심한 그는 마법에 타고난 재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마스터하기 위해 5일 동안 훈련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한정된 마법력은 그를 자주 지치게 하고 쓰러질 지경에 이르게 했다. 하지만 유리는 세계 나무의 물방울로 그의 에너지를 보충해 주었다. 이 물방울은 그의 부상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마법력을 증가시켜 완전히 고갈되었을 때 완전히 재생할 수 있게 해주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에노는 강력한 불덩어리의 연속 발사를 성공시키고 결국 중간 수준의 마법 능력인 바람 마법의 힘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그의 발전은 몬스터들로부터 흡수한 힘과 우르술라가 제공한 혹독한 훈련 덕분이었다. 진행 상황에 만족한 우르술라는 그에게 훈련을 멈추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곰과의 리매치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다. 흥분된 에노는 기꺼이 동의했다. 그들은 그 생물을 찾아갔고 에노가 그것 앞에 섰을 때 긴장감이 밀려왔다. 우르술라는 그를 격려하며 이제 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고 상기시켰다. 그녀는 그가 배운 모든 것을 적용한다면 곰을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다. 에노는 오히려 그녀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위로의 말만 해줬으면 좋았을 거라고 답했다. 그러자 우르술라는 발로 그를 밀어 싸움터로 향하게 하며 가라고 말했다. 에노는 마음을 다잡았다. 예전에 당했던 패배의 기억은 이제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뇌이며 그는 예전 팀에게 당했던 굴욕을 떠올리며 결의를 다졌다. 곰을 향해 외치며 그는 전투 준비를 했다. 곰은 그를 향해 돌아섰고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그 주위를 맴돌았다. 에노는 불덩이들을 퍼부었지만 짐승에게는 효과가 없는 듯 했다. 하지만 불의 연기는 에노에게 재빠른 공격을 할 기회를 주었다. 곰이 그에게 다가오자 그는 자신의 감정 평가 능력을 사용하여 곰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곰을 다치게 할 만한 돌풍을 일으켰다. 틈을 타 에노는 쉴 새 없이 불덩이를 퍼부었다. 연이은 공격에 곰은 결국 쓰러졌다. 에노는 승리의 기쁨에 겨워 전보다 훨씬 강해졌다고 외쳤다. 곰을 쓰러뜨린 에노는 곰을 감정하고 그 힘을 흡수했다. 우르술라는 이제 에노는 어떤 괴물이라도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놀란 에노는 무슨 뜻인지 물었다. 우르술라는 에노의 훈련이 끝났고 이제 자신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르술라는 유리가 부탁한 선물이 있다고 말했다. 우르슐라가 짜증이 난 것처럼 보였지만 에노는 호기심을 가지고 선물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녀는 그에게 돌을 주며 그것이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새로운 인공눈을 만드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것은 세계 나무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에노는 망설이며 그것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현재의 눈이 이미 훌륭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르슐라는 엄격하게 그가 그 돌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그의 죽음 이후에 반환될 것이라고. 그녀는 그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한 후 그 돌을 그의 눈에 삽입했다. 그녀가 끝내자 에노는 자신이 다르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가 유리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를 찾기 시작하자 그녀가 갑자기 나타났고 눈에 띄게 당황한 모습이었다. 유리는 이제 새로운 눈의 일부가 되었다고 밝혔다. 우르술라는 그 돌이 세계수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에노의 시야가 이제 세계수 자신과 일치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리는 항상 그의 곁에 있게 되어 그가 보는 것을 보고 어디에 있든 그를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흥분한 유리는 이제 자신이 그와 함께하며 가지고 다니는 치유의 물로 치료를 해줄 것이라고 에노에게 말했습니다. 에노는 우르술라에게 돌아서서 이러한 결정에 정말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우르술라는 화가 나서 에노를 때리며 자신은 그 같은 평민을 결코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에노가 이유를 묻자 우르술라는 유리가 태어난 이후로 누구와도 연결된 적이 없고 어떤 친구도 사귄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유리가 에노를 통해 세상을 경험하기를 바랐고 에노는 마음씨가 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에노에게 유리를 보호하고 행복하게 해줄 것을 약속하게 했습니다. 감동한 에노는 우르슐라에게 유리를 보호하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만족한 우르슐라는 그의 손을 내밀고 마법을 걸어 그의 여행을 위한 선물을 주었다. 에노가 그것이 무엇인지 묻자 우르슐라는 무한 용량의 마법 저장 시스템이라고 설명하며 필요한 만큼 물건을 저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녀는 이어서 그에게 검을 건네주며 그것은 유리에서 가져온 재료로 만들어진 정령검이라고 설명했다. 놀란 에노는 정말로 그녀가 검까지 주는 것인지 물었다.
우르슐라는 그렇다고 하긴 했지만 마지막 단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고통스럽게 검을 그의 눈에 찔러 넣어 엄청난 고통을 주었다. 그 후 그녀는 노란 돌을 꺼내 그의 입에 넣고 삼키라고 지시했다. 그 돌은 그의 눈 색깔을 변화시켰다. 우르슐라는 그 돌을 통해 자신이 그와 계속 연결되어 그의 모든 행동을 지켜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유리에게 너무 매달리지 말라고 경고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에노는 준비됐다고 선언한 뒤 유리에게 자신과 함께 떠난 후 하고 싶은 일이 있냐고 물었다. 유리는 가족, 즉 오빠와 여동생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에노는 어리둥절해하며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우르슐라는 유리가 원래 세계수 집단의 일원이었고 오래전 이곳에 왔다고 설명했다. 그녀의 소망을 깨달은 에노는 유리가 가족들과 다시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망설이는 유리는 자신이 짐이 될까 봐 걱정했다. 에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며 가족도 만나고 싶다고 안심시켰다. 유리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감사 인사를 건넸다. 에노가 복도로 들어서자 어느 방향으로 갈지 망설였다. 우르슐라는 그를 향해 왼쪽으로 돌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에노를 위해 화살표를 표시해 놓았으며 앞에 위험한 독사가 있다는 사실을 경고했다. 에노는 자신이 평가를 통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답했다. 에노는 독사와 맞닥뜨리고 성공적으로 이를 물리쳤다. 독사를 죽인 후 에노는 그 생물을 평가하여 그 혜택을 발견하고 그 힘을 흡수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극심한 두통을 겪었습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이 심해지던 순간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유리가 나타나 자신의 도움으로 고통이 경감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에노는 유리에게 감사를 표했고 유리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에노는 거대한 문에 다가갔고 우르슐라는 그 너머에 미궁의 핵심을 지키는 거대하고 강력한 괴물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핵심은 그 짐승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결연한 표정으로 에노는 자신이 예전에 약한 자신이 아니며 훈련과 세계수의 힘으로 이를 준비해왔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리가 다시 나타나 그의 승리를 확신하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함께 그들은 핵심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소환진이 있었고 거기서 거대한 괴물이 나타났다. 그 크기에 놀란 에노는 괴물의 거대한 크기를 외쳤다. 그는 유리에게 안전을 위해 자신의 눈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뒤 괴물에게 돌진했다. 괴물이 에노를 공격했지만 그는 공격을 막아냈다. 그 공격은 그를 압도할 만큼 강력했지만 에노는 뱀으로부터 얻은 독능력을 사용하여 반격했다. 독은 괴물에게 효과가 있었고 괴물은 약해졌다. 하지만 괴물은 다른 팔을 사용하여 일련의 공격을 가했고 에노는 모든 공격을 성공적으로 피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에노는 죽을 뻔했다고 말했다. 우르슐라는 남은 마법으로 싸움을 끝낼 수 있다고 그에게 상기시켰다. 놀란 에노는 정말 그럴 수 있는지 물었고 우르슐라는 그렇다고 확인하며 그것이 괴물을 물리칠 열쇠라고 설명했다. 결의를 다잡은 에노는 강력한 마법을 준비했다. 그는 괴물에게 마법을 풀어 싸움을 끝낼 만큼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다. 괴물이 쓰러지자 에노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정말로 물리친 것이 맞는지 물었다. 유리가 나타나 기쁘게 그가 정말 승리했다고 말했다. 에노는 괴물을 정말로 물리쳤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어 어리둥절한 채 서 있었다. 그는 자신만으로는 이 일을 성취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감사한 마음에 율리를 잡고 그녀의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때 우르슐라는 엔노에게 몬스터를 평가하고 그 힘을 흡수하라고 지시했다. 엔노가 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우르슐라는 더 이상 미로에는 몬스터가 없다며 평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에게 중심부로 이동하라고 지시했다. 엔노가 중심부에 도달했을 때 우르슐라가 갑자기 그 옆에 나타나 놀라게 했다. 그녀는 그와 공유하는 의사소통 링크 덕분에 어디서든 그 앞에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르슐라는 미로의 중심이 영혼핵과 비슷하다고 언급했다. 혼란스러운 에노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물었다. 우르슐라는 핵이 그의 힘을 상당히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노는 이것이 그의 눈도 개선하고 힘을 증가시킬 수 있을지 스스로 궁금해했다. 주저하지 않고 그는 우르줄라에게 핵을 사용해 즉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르줄라는 그의 눈에 핵의 힘을 전달했다. 에노가 다시 눈을 뜨자 그는 상당한 차이를 느꼈고 자신의 힘이 이제 레벨 2에 도달했음을 깨달았다. 우르줄라는 그가 다른 미궁에서 강력한 보스 몬스터를 계속 처치하면
그의 힘이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들은 방을 나선 후 뒤의 문이 자동으로 닫혔다. 놀란 에노는 문으로 달려가 열려고 했다. 우르술라는 미궁의 핵이 가져가지면 세계수로 가는 길이 막히고 에노가 빠졌던 구멍마저 닫힌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유리에게 이제 세계수가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며 유리가 원하는 대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시켰다. 에노는 이제 안전하게 지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자신감 있게 서둘러 움직이자고 재촉했고 그들은 미궁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한편 선술집에서 자이드는 친구들에게 미궁에서의 경험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그는 그곳에 가는 것을 경고하며 지옥개들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야기를 과장해서 에노가 용감하게 그들을 지켜주었고 자이드와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면서 심지어 거짓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그 뒤에서 누군가 물었다. 누가 죽었냐고? 자이드. 놀란 자이드는 돌아서서 에노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충격받은 자이드는 음료수를 뱉으며 에노가 어떻게 아직 살아있는지 물었다. 에노는 그가 자이드가 볼 수 있는 만큼 살아있다고 평범하게 대답하며 화가 나고 의심스러웠다. 자이드는 에노의 목덜미를 잡고 그가 어떻게 미로에서 탈출했는지 물었다. 에노는 침착하게 그곳의 괴물들을 물리쳤다고 설명했다. 자이드는 그를 믿지 못하겠다며 그를 거짓말쟁이로 부르고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고집했다. 자이드의 친구 중 한 명이 개입해 그가 자이드의 목숨을 구했다고 말하는데 왜 화를 내냐고 물었다. 이에 엘로는 모든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자이드와 진리는 그를 지옥 개들의 미끼로 사용했으며 자신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했다. 주점의 다른 전사들은 분노하여 자이드에게 음료수를 던지고 공격하기 시작했다. 엘로는 자이드를 위해 나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멈추라고 애원했다. 그는 모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이드가 자신을 팀에 데려오지 않았다면 유타와 우르술라를 만나거나 지금의 힘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엘로는 자이드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떠났다. 여관의 전사들은 에노의 겸손함에 놀라며 그가 얼마나 변했는지 이야기했다. 후에 에노는 숲으로 들어가 데미스종의 또 다른 괴물과 싸워 물리쳤다. 우르술라의 도움으로 그의 힘은 더욱 강해졌고 레벨이 올랐다. 그들은 함께 유리의 가족을 계속 찾았다. 우르술라는 다른 세계수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에노는 유리에게 어려움과 시간이 걸릴 것을 사과했다. 유리는 그를 안심시키며 자신이 이 여정을 원했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갑자기 그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다. 유리는 에노에게 도와달라고 재촉했고 에노는 그녀에게 다시 자신의 눈 속에 숨으라고 말했다. 에노는 소란의 근원으로 달려가 공격해온 괴물들을 물리쳤다. 에노가 쓰러진 괴물들을 조사하고 그들의 힘을 흡수하는 동안 유리와 우르술라는 근처 부상당한 경비병들을 치료했다. 그 후 에노는 어린 소녀와 한 남자에게 다가가 안부를 확인했다. 소녀는 에노에게 달려가 꽉 껴안았다. 놀란 에노는 남자에게로 돌아서서 그의 여동생을 제어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 남자는 자신을 저명한 상인 제스퍼라고 소개하며 그 소녀가 자신의 여동생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소녀가 왕국의 세 번째 공주인 클라우디아 공주라고 밝혔다. 그들은 클라우디아를 그녀의 저택으로 동행했고 그녀는 그들의 도움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에노는 겸손하게 유리가 감사의 대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유리가 경비원과 하인을 치유했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디아는 유리에게 돌아서서 그녀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다른 사람들도 감사를 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에노를 포옹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유리가 개입하여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클라우디아는 유리에게 왜 그를 포옹할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주저하며 유리는 그녀가 에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에노는 유리를 바라보며 그녀가 방금 한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동요하지 않고 미소 지으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기꺼이 에노의 두 번째 아내가 될 것입니다. 짜증이 난 유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받아쳤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 시대에는 남자들이 두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이 흔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유리의 분노를 더욱 자극했고 그녀의 좌절감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한편 눈물을 글썽이는 우르술라는 유리가 그렇게 빨리 친구를 사귀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말했습니다. 제스퍼는 에노에게 다가가 따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에노는 궁금해서 제스퍼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제스퍼는 에노에게 자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딱 잘라 말했고 에노는 놀라서 차를 뿜었습니다. 제스퍼는 미소 지으며 그를 안심시키며 모든 것을 설명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에노를 거대한 금고로 안내하며 자신이 왕국의 보물을 관리하고 그 광채를 유지하는 관리인임을 밝혔다. 그러고는 제스퍼는 에노에게 그의 왼쪽 눈이 영혼의 핵인지 물으며 영혼의 핵이 용기와 힘의 근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에노에게 고대 전설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에노는 그가 말하는 전설이 무엇인지 물었다. 제스퍼는 오래전에 세계수가 지상에 서서 세상을 파괴하려 했던 마왕 미코란을 봉인했다고 설명했다. 그 노력으로 세계수의 힘이 고갈되어 그 정수를 담은 영혼의 핵이 남았고 에노는 속으로 마왕의 패배 후 세계수가 지상으로 후퇴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스퍼는 계속해서 자신이 수년 동안 영혼의 핵을 찾아 헤매다 우연히 에노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고는 자신의 진짜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에노의 눈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말이죠. 제스퍼는 에노에게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 그의 몸을 꽉 잡으며 불안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우르술라는 에노를 제스퍼에게서 떼어놓고는 제스퍼의 결혼 제안에 대해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물었습니다. 에노는 즉시 단칼에 거절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르술라는 제스퍼가 세계수와 영혼의 핵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지식이 매우 귀중할 수 있다며 제고해 볼 것을 권했습니다. 그녀는 제스퍼와 결혼하면 부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숨겨진 데마스 생물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노는 제스퍼에게 다가가 결혼하는 대신 친구가 되자고 제안했습니다. 제스퍼는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말이죠. 그는 에노에게 그들과 함께 집에 머물 것을 초대하며 그것이 미래의 그의 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클라우디아와 유리, 소외되고 싶지 않았던 그들은 제스퍼가 에노를 아는 후 그를 안고 싶다고 표현했다. 에노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라면서도 웃음을 터뜨렸다. 궁금해. 에노는 제스퍼에게 다른 영혼의 핵 위치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다. 제스퍼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고 있다고 확인했지만 그 핵들이 극도로 위험한 장소에 위치해 있으며 그 지역을 탐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에노는 단념하지 않고 제스퍼에게 그 위치를 공유할 수 있는지 물으며 그것을 얻겠다는 결심을 표현했다. 제스퍼는 눈썹을 치켜세우며 물었다. 정말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확고한 자신감으로 에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할 수 있어요. 에노는 유리에게 그들이 제스퍼가 안내한 곳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들이 여기서 그녀의 여동생을 꼭 만날 것이라고 이전에 약속한 대로 확신시켰고 이는 유리를 매우 행복하게 만들었다. 에노는 미로에 들어가 걷기 시작했으나 갑자기 막다른 길에 놀랐다. 그는 말했다. 왜 여기 있지? 그때 그는 러슬로가 벽을 만지면 즉시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에노는 그녀가 말한 대로 했고 갑자기 나무들로 가득 찬 울창한 숲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곧이어 에노는 유리를 환영하고 그녀에게 인사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유리는 음성을 향해 인사하며 에노에게 자신이 오랜만에 만난 여동생 비나라고 말했다. 비나가 유리와 함께 에노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유리가 자신을 돕기 위해 데려온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비나는 그들에게 자신이 숲의 저 멀리에 있다고 와달라고 말했다. 에노는 비나에게 유리가 자신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왔으니 텔레포테이션을 사용해 그곳으로 올 것을 제안했다. 비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반복적으로 그들이 자신에게 오라고 인시스팅했다. 이에 에노는 화가 났다. 비나는 자신이 이 숲을 스스로 만들었으며 함정과 몬스터로 가득 차 있음을 설명하며 그들이 자신에게 도달하는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유리는 비나에게 최선을 다해 그곳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나는 너가 아니라 너의 친구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놀란 유리는 비나가 어떻게 자신이 친구라고 알았는지 물으며 애정 어린 표정을 보였다. 에노는 유리에게 가자고 말하고 그녀에게 자신의 눈 속으로 들어오라고 요청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다. 그런 후 에노는 숲속으로 내려갔다. 비나는 에노에게 이 숲에서 오래 탱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즉시 항복하라고 조언했다. 에노는 너를 만날 때까지 항복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비나는 속으로 이 영웅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며 언니 앞에서 그의 성공을 막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그가 자신이 만든 함정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에노가 계속 걸어가던 중 아루스로의 목소리가 앞쪽에 함정이 있다고 경고했다. 에노는 떨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것을 뛰어넘었고 이는 비나를 매우 화나게 했다. 그녀는 화가 나서 말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 에노는 계속 걸어가며 더 이상의 함정을 피했고 비나는 더욱 짜증이 났다. 그녀는 외쳤다. 내가 직접 만든 함정을 어떻게 피하고 있는 거야? 아루슬로는 에노에게 비나의 말을 듣지 말라고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에노는 그들을 무시하고 집중했으며 유리는 그와 함께하는 한 함정을 피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에노는 그녀에게 이 치명적인 함정에 대해 경고했다. 비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그는 숲의 괴물 중 하나와 마주칠 것이다. 아루슬로는 에노에게 꽃을 사방에 퍼뜨리는 괴물에 대해 경고했다. 몬스터는 에노에게 수면 가스를 방출했고 비나는 그가 몬스터의 수면 효과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지 놀렸다. 에노는 그것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고 이에 비나는 화가 났다. 그 후 에노는 검을 뽑아서 주문을 걸고 몬스터를 공격해 반으로 잘랐다. 몬스터를 물리친 후 숲에서 누군가가 작은 돌을 에노에게 던졌다. 아루슬로는 나무 뒤에 누군가 숨어 있다고 말했다. 에노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아루슬로는 그들이 투명화 마법을 사용 중일지도 모른다고 제안했다. 화가 난 비나는 왜 저렇게 아무 일도 없이 서 있을 수 있는지 묻며 소리쳤다. 에노는 반격에 대한 방어막이 있어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나는 그가 개미들이 돌을 던지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루슬로는 에노에게 개미들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에노는 모든 개미들을 없애는 주문을 걸었고 이는 비나를 더욱 격분시켰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악마입니까? 어떻게 S급 개미들을 그렇게 쉽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에노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유리가 저를 보호하기 위한 힘을 주었습니다. 비나는 유리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냐고 물었고 유리는 사과했습니다. 비나는 그렇게 쉽게 지지 않겠다며 에노를 공격하기 위해 고위급 몬스터 2마리를 소환했습니다. 에노는 그들을 공격하여 한 번의 검으로 모두 죽였다. 아루슬로는 에노에게 그녀가 몬스터들을 평가해 두었다고 말했으며 에노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다. 부는 화가 나서 어떻게 저 2명의 고위급 몬스터를 한 번의 타격으로 쉽게 이길 수 있는지 물었다. 한편 자이드는 숲을 걷다가 넘어져 떨어졌다. 그는 불평했다. 왜 항상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거야? 그것은 모두 그 바보 에노 때문이야? 자이드는 주점으로 가 요렌에게 다가가 어디에 있었냐고 물었다. 요렌은 그를 멀리하라고 말했다. 술집의 남자들은 제인에게 조렌이 더 이상 그의 팀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동료에게 마비 주문을 걸었기 때문이었다. 제인은 조렌이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조렌은 울며 자신이 거부하면 야생개들에게 버려질 것이라 위협당했다고 밝혔다. 술집의 전사들은 제인을 내쫓았고 아무도 그와 팀을 짜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화가 난 제인은 에노가 진실을 알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죽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되찾고 다른 전사들이 일어난 일을 잊게 하기 위해 어려운 임무를 혼자 수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에노가 있던 미로로 가서 벽에 기대었는데 이는 그를 바로 숲으로 운반했다. 제인은 그것이 몬스터로 가득 찬 비밀 숲임을 깨닫고 자신만 믿기로 결심했다. 걷다가 창이 가득 찬 구덩이에 빠졌지만 죽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미로로 돌아가서 다음번에 행운을 빌어주는 목소리를 듣고 만약 다시 시도하고 싶다면 이 미로에서는 죽음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 목소리에 놀란 제드는 계속 나아가며 더 많은 몬스터들과 맞서 스스로를 훈련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는 많은 함정들을 만나고 여러 부상을 입었지만 계속 나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그는 거대한 몬스터를 만나고 이를 상대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무기를 뽑았지만 몬스터가 먼저 공격해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 제드는 바닥에 쓰러져 기어가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다시 나타나서 그에게 항복하고 미로로 돌아가라고 제안했다. 제드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몬스터가 그를 끝장낼 준비를 하고 다가오며 입을 벌려 그를 삼켜버리려 했다. 그때 엔노가 도착해 단한방에 몬스터의 머리를 잘랐다.
자이드는 자신을 구해준 전사에게 경악했으나 뒤에서 보이는 엔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줘서 고마워했다. 엔노는 자이드를 보고 여기에서 만날 줄은 몰랐다는 듯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자이드도 이곳에서 엔노를 보게 되어 놀라며 그에게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느냐고 물었다. 엔노는 자신이 임무를 위해 여기 왔다고 말했다. 자이드는 어떻게 저런 바보 같은 내가 그런 몬스터를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이길 수 있냐고 물었다. 엔노는 유리에게 자이드의 상처를 치료해달라고 부탁했고 유리가 그렇게 한 후 자이드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러자 엔노는 그에게 이 길을 계속 가지 말고 자신을 따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엔노는 자이드를 기절시키고 비나에게 이 남자는 쉽게 포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엔노는 최종 보스의 문 앞에 도착하여 이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맞서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비나는 그에게 아내 괴물을 죽이면 나와 내 여동생 유리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엔노는 그녀에게 괴물을 죽이면 세계수가 사라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루슬로는 당신은 핵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세계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엔노는 문을 통과하여 다른 숲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아루슬로에게 몬스터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갑자기 그 아래 땅이 움직이며 공중으로 떠올랐다. 아루스로는 몬스터가 땅 자체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리고 몬스터가 나타났는데 그 크기가 어마어마했다. 엔노는 그 크기에 놀라며 어떻게 이 몬스터를 이길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아루스로는 울고 있을 시간은 없다며 싸우라고 재촉했다. 엔노는 불덩이를 몬스터에게 던졌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는 놀라며 말했다. 안 돼. 몬스터는 큰 물 탱크를 엔노에게 던졌지만 엔노는 그것을 몬스터에게 되돌려 보냈다. 하지만 그 괴물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엔노는 말했어. 나는 많은 파이어볼을 던졌지만 괴물에 맞지 않았고 물공도 그것에 닿지 않았어. 엔노는 땅으로 내려갔고 그로 인해 괴물이 그를 공격했지만 엔노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엔노는 말했어. 이 괴물은 실제가 아니야. 그는 환영 마법을 시전했고 괴물은 아주 작은 동물로 변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작은 거북이였다. 엔노는 비나에게 물었다. 내가 정말 이 거북이를 죽여야 해? 화가 난 비나는 대답했다. 물론 죽여야지. 엔노는 말했다. 나는 함정을 발견했다. 이것은 시험에서 통과한 것을 의미한다. 이 작은 거북이를 죽일 필요는 없다. 그는 빈에게 압박을 가하며 물었다. 자네의 자존심을 위해 이 거북이를 죽여야 하나? 아직도 화가 남은 비니는 알았다. 내가 통과했으니 죽이지 말아라고 말했다. 엔노, 유리, 그리고 아루슬로는 비니를 만나러 갔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비니는 유리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유리는 빠르게 달려와 비니를 안았고 그렇게 한 후 비니는 이 사람은 나를 귀찮게 하는 엔노라고 말했다. 유리는 그녀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 그는 친절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비나는 유리에게 그가 저 남자를 사랑하는 게 너무 명백하다며 놀렸고 유리는 매우 당황했다. 비나는 이제 토마토처럼 붉어졌다고 덧붙였다. 유리는 울기 시작하며 비나를 보고 기쁘고 여전히 예전처럼 장난스럽다고 말했다. 비나는 자신에게 부탁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지하에 머물 수 없으므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 또한 그들에게 자신의 월드트리 스톤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유리는 알았다고 하고 엔노의 의견을 물었다. 엔노는 만약 그것이 당신을 기쁘게 한다면 내가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유리는 기쁘게 그에게 감사를 표했고 비나는 다시 그녀를 껴안았다. 엔노는 작은 거북이를 바라보았고 거북이는 그의 어깨에서 내려와 소녀로 변신했다. 소녀는 비나의 수호자인 쿠로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그들에게 인사했다. 엔노는 충격을 받고 그 거북이가 정말 수호자냐고 말했다. 쿠로는 아루슬로에게 가서 인사했다. 아루슬로는 쿠로에게 이전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며 그녀를 쿠로님이라고 불렀다. 쿠로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전에도 말했듯이 나를 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다. 엔노는 아루슬로가 쿠로에게 얼마나 많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채고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루슬로가 그에게 왜 나를 그렇게 쳐다보냐고 물었고 쿠로 여사의 축복을 받으라고 말했다. 엔노는 쿠로 앞에 앉아 그녀의 축복을 요청했다. 그녀는 비나가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쿠로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나도 부탁이 있다고 했다. 그녀는 그에게 금색 구슬을 건넸다. 엔노가 물었다. 이게 철학자의 구슬이냐고? 쿠로는 물론이지.
유리처럼 나와 비나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게 해줄 거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또한 그들에게 유용할 장벽 기술이 있다고 말했다. 에노는 그 기술이 정말 유용하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아루슬로는 영혼의 핵을 가지고 에노에게 다가가 눈을 감으라고 했습니다. 에노가 그렇게 하자 그녀는 그의 눈에 핵을 넣었습니다. 에노는 우리는 함께라면 훨씬 낫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리가 매우 행복하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아루슬로는 에노가 해준 일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에노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속으로 6명의 누이만 남았다. 꼭 찾아야 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자이드는 물 한 방울이 자신에게 떨어진 후 깨어났습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일했던 에노에게 구조받았던 기억을 떠올렸다. 자이드는 에노를 저주하며 거듭 때렸고 이내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다. 에노와 제스퍼는 에노가 쓰러뜨린 몬스터들을 팔기 위해 길드로 갔다. 제스퍼는 그를 안심시키며 자신이 함께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들이 도착하자 길드의 전사 중 한 명이 제스퍼를 알아보고 그가 부유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길드 접수원이 다가와 제스퍼에게 공손하게 인사하며 무엇을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다. 하지만 제스퍼는 친구를 동반했다고 말했다. 접수원은 에노에게로 돌아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다. 에노는 자신이 디마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팔고 싶다고 그녀에게 알렸다. 접수원이 대답하기도 전에 제스퍼가 가로채 에노가 가진 모든 것을 자신이 사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접수원은 에노의 신분증을 요구했다. 접수원은 신분증을 확인하며 그가 디급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계급과 감정가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강력한 몬스터들을 물리쳤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녀의 놀라움은 더욱 커졌다. 주위의 전사들은 에노를 조롱하며 제스퍼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하며 웃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의 계급을 가진 자가 스스로 몬스터들을 물리쳤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낙담한 에노는 침묵했다. 그러나 제스퍼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증명하라고 격려했다. 에노는 자신의 창고에서 패배한 괴물들을 드러내어 길드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사가 그가 다른 사람에게서 재료를 훔쳤다고 비난하며 감정가가 그렇게 강력한 생물을 처치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제스퍼는 적대감에 불만을 느끼며 그런 근거 없는 비난을 다뤄야 한다면 길드에 오는 것이 싫다고 말했다. 그 순간 한 고위 길드 회원인 메건이라는 여성이 앞으로 나섰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조용해졌다. 메건은 에노에게 다가가 다른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녀가 그를 자세히 살펴보며 그의 놀라운 눈에 대해 언급했다. 에노는 즉시 그가 인조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또한 그녀가 길드의 리더임을 인식했다. 접수원은 확인을 마친 후 에노의 자료가 진짜라고 발표했다. 길드원들은 놀라워했고 제스퍼는 그들에게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보세요. 그 정도 힘을 가진 남자는 혼자서 그런 괴물들을 처치할 수 있습니다. 접수원은 그를 의심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에노에게 사과하고 그의 용서를 구했다. 메가는 에노에게 그녀도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며 외모로 판단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그녀를 꾸짖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특정한 운명 속에 태어나지만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고 덧붙였다. 미소를 지으며 에노는 그런 사람들이 길드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메건은 그에 대한 감탄을 표하며 그를 영웅이라고 부르고 그를 길드의 일원으로 삼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곧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접수원은 그의 물품을 처리하는 동안 에노에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제스퍼는 그녀에게 멈추라고 지시하며 에노에게 나머지 재료들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에노가 그렇게 하자 길드 전체는 다시 한번 그 엄청난 양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사들은 에노 주위에 모여들며 그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귀중한 재료를 얻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에 압도된 에노는 불안해하며 재빨리 도망치며 그들이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 소리쳤습니다. 나중에 자스퍼의 저택에서 에노는 수영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상황을 되돌아보며 그는 자신이 아무도 자신을 멸시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전사들로부터 받은 엄청난 찬사는 낯설고 불편한 감정을 그에게 안겨주었다. 목욕을 마치고 에노는 쿠로를 만났다. 에노는 율리의 형제들을 여전히 6명 더 찾아야 한다고 물었다. 쿠로는 고개를 저으며 그를 바로잡았다. 아니, 7명이다.
장녀는 아직 살아있지만 그녀의 행방은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녀는 에노에게 계속 찾겠느냐 아니면 그만두겠느냐고 물었다. 에노는 쿠로에게 유티의 형제를 계속 찾아 나설 것임을 안심시켰고 유티가 자신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준 것을 생각하면 절대 그녀를 버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 후 에노는 제이퍼와 만나 다시 메건을 마주쳤다. 그녀는 따뜻하게 인사하며 제이퍼는 메건이 에노에게 부탁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 놀란 에노는 왜 그녀가 길드의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았는지 물었다. 메건은 그 누구도 그 일을 맡길 수 없었다고 답했다. 그녀는 에노에게 베히모스라는 존재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에노는 인정했고 메건은 베히모스가 악마왕이 만든 거대한 용이며 악마왕의 죽음 이후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제이퍼는 그 용이 최근 나타나 상품 거래로 사용되는 길을 공격하고 있으며 상인들의 여행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간은 에노에게 그가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 왔으며 SS 등급 드래곤을 처치하는 임무를 맡기고 싶다고 말했다. 충격을 받은 에노는 외쳤다. SS 등급이라고? 그건 믿을 수 없을 만큼 높은 등급의 괴물이다. 걱정한 제스퍼는 에노에게 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길드의 일에 관여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놀라움과는 달리 에노는 자신있게 임무를 수락했다. 메간과 제스퍼 모두 그의 결정에 놀랐다. 제스퍼는 말했다. 당신은 정말 용기로 가득 찬 위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군요. 메건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기대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에게 임무를 맡겼다. 사막에서 에노는 우르슐라에게 그들이 드래곤의 위치에 가까워졌는지 물었다. 우르슐라는 그녀가 드래곤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냈다고 확인했다. 그녀는 비헤모스가 다른 이의 힘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바람을 쉽게 조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또한 드래곤이 밤에만 나타나며 그를 수면으로 유인해야 한다고 그에게 알렸다. 에노는 강력한 마법을 시전하여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고 땅에 깊은 크레이터를 만들었다. 잠시 후 거대한 드래곤이 땅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드래곤은 짜증이 나서 포효하며 말했다. 누가 나를 깨우는가? 그는 자신이 패배를 모른다고 자랑하며 자신보다 강한 존재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비할 데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한 마을을 공격했을 때를 떠올리며 한 마을 사람을 잡아 통째로 삼켰다. 그 드래곤은 그 다음 에노를 바라보며 비웃으며 그를 약하다고 했지만 그 안에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에노에게 누구인지 물었다. 에노는 자신을 소개하며 드래곤을 처치하러 왔다고 선언했다. 드래곤은 조롱하듯 웃으며 말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없다. 나는 마왕의 힘으로 창조되었다. 에노는 비웃으며 반박했다. 그러면 마왕은 그리 강하지 않았던 거군. 분노한 드래곤은 포효했다. 감히 마왕의 힘을 모욕하다니. 그는 입에서 에너지 구체를 쏟아냈다. 에노는 그의 놀라운 속도를 이용해 모든 공격을 재빠르게 피했다. 드래곤은 조롱하며 말했다. 너는 빠를지 모르지만 여전히 내가 지배하는 땅에서 달리고 있다. 드래곤은 땅을 가격하여 거대한 모래 파도를 일으켜 에노를 삼켰다. 그러나 에노는 그의 속도를 이용해 공격을 간신히 피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에노는 용에게 달려들어 한쪽 팔을 베어버렸다. 그러면서 방어력이 놀랍도록 약하다고 말했다. 용은 자신의 취약점을 깨닫고 땅속으로 후퇴하여 시야에서 사라졌다. 에노는 잠시 이 전술에 당황하여 용이 어디로 갔는지 의아해했다. 땅 아래에서 용은 은밀하게 움직였다. 에노가 자신의 다음 공격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갑자기 용은 에노 아래에서 솟아올라 그를 통째로 삼켜버렸다. 그러나 용의 몸 안에서 에노는 강력한 주문을 풀어 안에서부터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다. 용의 몸은 산산조각 나면서 고통스러운 포효를 내질렀다. 그 잔해가 공중에 흩어지는 가운데 용의 의식은 잠시 동안 남아 에노의 빛나는 눈을 응시했다. 그 눈은 파괴를 가져온다.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용은 마지막 숨을 쉬며 물었다. 어떻게 내가 죽었지? 에노는 대답했다. 나는 너의 몸 안에 내 마법을 방출했어. 나는 미리 너를 평가했고 내가 외부 마법을 흡수한다는 것을 보았어. 하지만 너는 내부에서의 폭발을 준비하지 않았어.
용은 자신의 치명적인 실수를 깨닫고 마지막 포효를 내질렀다. 그럼 나는 폭발을 받아내야 했던 건가요? 에노는 죽어가는 용에게 자신이 마법의 장벽을 세운 후 주문을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자신이 미리 걸어둔 은신된 주문을 통해 용의 지하 공격을 예상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용에게 그것이 인간에 대한 자만으로 인해 패배했으며 인간의 진정한 잠재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용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맞습니다라고 고백했다. 저는 그 때문에 졌습니다. 에노의 힘을 인정하며 이는 처음으로 고통과 시련, 패배,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맛보게 되었노라 했다. 그와 함께 용의 형체는 서서히 사라지더니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에노는 베헤못이 마왕이 창조한 존재이며 인간에게 끝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을 되새겼다. 그는 만약 우르술라와 유리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했다. 우르술라는 그 기원에 관계없이 그 용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본능을 타고났고 그 본능은 결코 바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용의 능력을 감정하라고 지시했다. 유리는 에노를 향해 대단해 라고 환호했다. 쿠로 또한 그의 업적을 인정하며 거대한 용을 단독으로 쓰러뜨린 그의 모습에 감탄했다. 하지만 에노는 겸손하게 자신의 힘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후 에노와 유리는 클라우디아의 저택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들어서자 클라우디아는 열렬히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는 이어 에노에게 더 빨리 찾아뵙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제가 당신의 두 번째 부인이니까 더 일찍 왔어야 했죠. 라고 덧붙였다. 에노는 즉시 반박했다. 아니, 당신은 제 두 번째 부인이 아니에요. 클라우디아는 빙긋 웃으며 자직은 아니죠이라고 대답하고는 아버지께서 그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전했다. 바로 그때 왕이 방에 들어왔다. 그를 보고 에노는 당황하여 본능적으로 허리를 굽혔다. 왕족 앞에 섰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왕은 빙긋 웃으며 그를 안심시켰다.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있으세요. 그는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내 딸의 미래 남편을 드디어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클라우디아는 행복하게 선언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제가 그의 옆에 앉을 거예요. 지지 않으려는 유리는 즉시 덧붙였습니다. 저도 그의 옆에 앉을 거예요. 에노는 이제 둘 사이에 끼어 부끄러워하며 그들이 너무 가까이 앉아 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왕은 웃으며 즐거워하며 말했습니다. 내 딸의 약혼자가 이렇게 사랑받는 모습을 보니 기쁩니다. 좌절한 에노는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하지만 곧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즉시 사과했습니다. 왕은 기뻐하며 에노를 만나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드래곤을 물리친 일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메간으로부터 그의 업적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에노는 단순히 자신이 부여받은 임무였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왕은 미소 지으며 내가 내 딸을 위해 싸우는 전사와 닮았구나 하고 말했다. 클로디아는 얼굴을 붉히며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하고 고귀하며 권력이 자만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사람이야. 내가 그를 원하지 않을 수 있겠니? 왕은 계속해서 그리고 그 드래곤을 물리치는 것도 너의 첫 번째 위대한 업적이 아니었어. 당신은 이전에도 제 딸을 구해주셨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왕은 에노 앞에서 직접 머리를 숙였습니다. 깜짝 놀란 에노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니요, 매싱 유리에게 감사하지 마세요. 그녀의 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왕은 그때 유리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유리.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며 이로 인해 유리는 완전히 당황하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에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쉽게 부끄러워하네요. 왕도 웃으며 에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당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힘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스스로를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강인하고 지혜로운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에노는 공손히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하, 저 또한 제 눈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왕은 부탁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더욱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당신을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에노에게 오늘 만남을 마치겠다며 그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기뻤다고 전했습니다. 작별 선물로 그는 에노에게 왕국의 문장이 새겨진 아름답게 제작된 포켓 시계를 건넸다.
이 시계를 사용하면 원하는 곳으로 순간 이동할 수 있어 왕이 설명했다. 에노는 깜짝 놀랐다. 정말 이렇게 귀중한 것을 나에게 주는 건가요? 그는 이 시계를 가지고 이제까지 가본 적 없는 곳을 탐험할 수 있고 유리의 나머지 가족을 찾는데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왕은 자리를 떴다. 한편 도시에서는 에노의 영웅적인 행적이 에브리웨어에 퍼졌다. 거리를 걷고 있는 자이드가 점점 더 짜증이 나고 있었다. 그가 방황하던 중 우연히 한 남자를 부딪혔고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 남자는 그를 타박하며 어디로 가는 건데 눈을 떠서 안 보이냐며 꾸짖었다. 이미 분노에 차있던 자이드는 깊은 수치심을 느꼈다. 그는 단지 남자에게 화가 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화가 났다. 모두가 에노를 영웅이라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이드가 더 강했던 걸 알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급격히 상황이 변했을까? 그때 한 여자가 자이드 앞으로 나타났다. 자기소개를 에클리드라고 했습니다. 유리는 개운하게 일어났고 이내 비나가 침대 옆에 올라와 함께 누웠습니다. 유리는 비나의 머리가 축축한 것을 보고 얼마나 젖었는지 말했습니다. 비나는 한숨을 쉬며 말리는데 많은 노력이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본 유리는 도와주겠다고 나서서 머리를 말리면서 에노가 아직 일어났는지 물었습니다. 비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유리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왜 아직도 자고 있지? 비나가 웃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 그녀가 놀리듯 말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유리의 눈이 반짝였다. 좋은 생각이야. 비나는 그들이 쇼핑도 가자고 제안하며 마지막으로 외출한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리는 망설였다. 에노 없이 나가기라도 하면 위험하지 않아? 비나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전혀 위험하지 않을 거야. 걱정 말고. 한편 제이드는 에클리드와 함께 있었으며 그는 특정 감정평가사에 대한 분노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는 비스듬히 미소 지으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에노는 악몽에 갇힌 자신을 발견했다. 그의 마음은 지아드와 함께 있던 시절로 돌아가 그가 얼마나 잔인하게 대우받았는지를 기억해냈다. 그는 지아드가 임무 후 돈을 공유하지 않았고 단 한 코페크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던 왕사을 떠올렸다. 그는 심지어 지아드가 그에게 팀에 머물기만 해도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던 순간까지 기억했다. 그리고 악몽은 더욱 괴롭게 변하여 그를 죽음으로 버려두었던 순간과 지옥개들이 둘러싸고 있던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윤리가 없었다면 그때 이미 죽었을 것임을 깨닫고 몸이 경련하듯 떨었다. 그 앞에 끔찍한 환영이 나타났다. 지옥개들에게 짓밟힌 자기 자신을 변형시킨 괴물 같은 모습이었다. 그의 변형된 복제체는 비웃으며 그를 무가치하고 삶에 부적합한 쓰레기라고 부르며 조롱했다. 너는 죽어야 했어. 변형된 형체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내가 영혼의 눈을 얻은 건 실력이 아니라 순전히 운이 좋았던 거야. 아무리 강해져도 넌 언제나 쓰레기일 뿐이야. 에노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벌떡 일어났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우르술라가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괜찮아. 그녀가 물었다. 에노는 여전히 흔들리는 모습으로 얼굴을 비볐다. 왕을 만난 후의 일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그는 고백했다. 우르술라는 설명했다. 너무 지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던 거야? 그때 그는 유리에 대해 물었다. 비나와 장터에 가서 양념을 사러 갔어. 우르술라가 대답했다. 위험하지 않아? 에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우르술라는 미소를 지었다. 난 그 애를 보고 있어? 문제 생기면 바로 달려갈 거야. 그런데 그가 찌푸린 표정을 보고 잠자리에서 울던 걸 알아차리고 그에게 좀 더 쉬라고 말했다. 에노는 주먹을 쥐었다. 끔찍한 꿈을 꾸었어. 꿈. 우르술라가 호기심을 가지고 되물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만약 너와 유리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 운명은 그 지옥 개들의 뱃속에 있었겠지. 맞지? 나는 진짜 힘이 없어. 나는 단지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빌렸을 뿐이야. 나는 그저 운이 좋았어. 제이드가 말했듯이 나는 여전히 쓰레기일 뿐이야. 그동안 에클리드는 자이드를 향해 그가 그렇게 싫어하는 감정평가사에게 상처를 줄 방법을 제안하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자이드는 눈살을 찌푸렸다. 어떻게? 에클리드는 비웃었다. 정신의 눈에 대해 알고 있나? 자이드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게 바로 그거였군.
나는 에노와 관련해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는 너무 많이 변했어. 그의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 그는 그런 힘을 오랫동안 가질 자격이 없어. 에클리드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지만 내가 그런 힘을 가진다면? 자이드의 눈이 커졌다. 그는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기대감의 목소리가 떨렸다. 갖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갖고 싶어요. 에클리드는 씩 웃으며 손에 빛나는 눈을 소환했습니다. 주저없이 그녀는 그것을 자이드의 이마에 대고 그의 두개골에 직접 심었습니다. 그의 몸이 급속히 변이 되면서 강력한 힘이 그를 휩쓸었습니다. 근육이 팽창하고 사지가 길어지고 그의 아우라가 압도적으로 어두워지면서 그의 모습은 괴물 같은 것으로 변했습니다. 에클리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가. 자이드는 하늘로 날아오르며 비틀린 미소를 지었다. 정말 가볍고 강력해. 날아오르며 그의 시선은 익숙한 광경에 멈췄다. 한때 자신을 굴욕적으로 만들었던 전사 옆에 서 있는 졸란. 잔혹한 기쁨으로 그는 급강하하여 주저없이 그 전사의 머리를 물어뜯었다. 졸란은 뒤돌아섰고 이어지는 목소리를 알아보자 얼굴에 피가 빠져나갔다. 안녕, 졸란. 자이드가 인사했다. 그의 괴물 같은 모습이 그녀 위로 드리워졌다. 졸란이 숨을 헐떡였다. 제드, 내가 어떻게 된 거야?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 찼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뒤로 물러나며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 애썼다. 위험을 깨닫고 그녀는 급히 말했다. 길드로 갈게. 내가 모든 걸 말할게. 내가 에노를 마비시키고 내가 나를 도왔던 사람이라는 걸. 제발 나를 보내줘. 그녀는 전사의 시체를 가리키며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다. 제드, 나는 내가 정말로 사랑했었나? 그녀는 간청했다. 하지만 내가 나를 다시 원한다면 내가 무엇이든 할게. 제드의 끔찍한 눈이 반짝였다. 주저없이 그는 그녀를 쓰러뜨리고 즉시 그녀의 목숨을 끊었다. 다른 장소에서 유리는 비나와 산책을 즐기고 있었지만 유리는 갑자기 멈추며 단단한 얼굴로 선언했다. 누군가의 보호 아래 숨어 다니는 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에노도 도와주고 싶어. 그녀가 말하던 순간 거대한 폭발이 지역을 흔들었다.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달리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주변에서 작은 아이 한 명이 혼란 속에 끼어들어 폭발로 인해 다쳤다. 주저하지 않고 유리가 그 아이에게 달려갔다. 무릎을 꿇고 앉은 유리는 자신의 손을 아이의 상처 위에 올려놓고 치유 마법을 사용했다. 아이에게는 부드러운 빛이 감싸며 즉시 상처가 아물었다. 완전히 회복된 소녀는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도 같이 도망칠 거야? 유리는 상처 입은 소년에게 자신은 다른 부상자들을 치유한 후에야 도망갈 수 있음을 안심시켰다. 그녀는 그에게 빠르게 달리라고 재촉한 후 자신의 일을 계속하러 돌아갔다. 한편 에클리는 자이드에게 벌레들을 무시하고 대신 귀신들에 집중하라고 조언했다. 그녀는 영혼이 없으면 엔노가 과거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이드의 눈에서 아기가 빛났다. 그렇다면 그를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려보자. 자이드는 율리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속삭였다. 또 다른 부상자를 치유하던 율리가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의 존재를 느꼈다. 그녀는 겨우 뒤를 돌아 제이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공격하기 전에 비나가 그 사이를 막아섰다. 그녀는 율리를 끌고 재빨리 도망쳤다. 자이드는 좌절하며 이를 갈았고 장벽을 부수려고 했다. 실패한 그에게 에클리드는 그가 이렇게 약한 장벽도 부수지 못했다며 비난했다. 당신은 정령력을 억제하는 능력을 사용해야 해. 그녀는 그를 타일렀다. 자이드의 눈에서 어둠의 기운이 타오르며 그는 자신의 힘을 발휘했고 장벽을 쉽게 부수어 버렸다. 그는 하늘로 날아올라 율리와 비나를 추격했고 그들 앞에 착지했다. 비나는 또 다른 방어막을 세우려 했지만 이번에는 자이드가 쉽게 그것을 부수며 그녀를 밀쳐냈다. 그가 얼마나 쉽게 장벽을 부수었는지 깜짝 놀랐다. 율리,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비나, 여기서 나가라고 그녀는 명령했다. 자이드는 율리를 팔로 붙잡았다. 너는 에노에게 힘을 준 바보야. 그는 비웃었다. 이제 내가 죽어야 해. 그는 발톱을 들어올리며 공격 준비를 했지만 공격하기 전에 에노가 제때 도착해 공격을 막고 유리를 바닥으로 밀어도 했다. 유리는 에노를 올려다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난 내가 올 거라 믿었어. 저설했다. 에노는 그녀와 우르술라를 바라보았다.
내 눈 안으로 들어와. 그는 명령했다. 그들이 안전해지자 그는 자이드의 상태를 평가했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그를 놀라게 했다. 이건 위험해.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 자이드는 다시 공격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지만 에노는 그를 정면으로 맞서며 근처 건물로 밀어냈다. 자이드는 굴하지 않고 다시 달려들었고 그의 공격은 끊임없었다. 에노는 그것들을 하나씩 막았다. 그는 방어막을 치려 했지만 자이드는 순식간에 그것을 박살냈고 에노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에클라드가 비웃었다. 저런 약한 방어막은 우리의 정령대항 능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에노는 여기서 죽을 거야. 자이드가 웃었다. 내가 얻은 힘이 그게 다냐. 쓰레기 청소부. 에노의 눈이 가늘어졌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그때 그는 깨달았다. 그 목소리. 자이드, 너냐? 자이드가 웃었다. 나를 알아보는데 시간이 좀 걸렸군. 그는 그의 기괴한 새로운 형태를 가리켰다. 나는 영혼의 축복을 받았다. 나도 너처럼 진화했어. 그와 함께 그는 또 다른 공격을 감행하여 에노를 근처 건물의 잔해에 부딪히게 했다. 에노가 회복하려고 애쓰는 동안 자이드가 다시 공격했지만 에노는 간신히 피했다. 자이드는 그의 등에서 어두운 촉수를 내뿜으며 에노를 붙잡으려 했지만 에노는 그것도 피했다. 반격을 하기 전에 자이드는 사라졌다가 그 아래에 다시 나타났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에노는 위로 날아올라 무너져가는 지붕 위에 착지했다. 자이드가 그를 만나기 위해 떠올라 비웃었다. 자, 내 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정말 멋지지. 그렇지. 그는 그들 주위의 파괴를 가리켰다. 이 힘으로 한때 나를 아프게 했던 모든 것이 이제는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는 그러고 나서 졸린의 생명 없는 시체를 가리켰다. 그녀조차 너를 배신했지. 그렇지? 하지만 이 힘으로는 상관없어. 나는 내 길을 막는 누구든지 지울 수 있어. 그의 말은 에노에게 분노의 파동을 일으켰다. 복수를 원하지. 그렇지 않아? 제드는 놀렸다. 과거에 내가 내게 준 모든 고통에 대해 에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갑자기 그의 악몽이 다시 찾아왔다. 과거의 자신, 약하고 무너진 자신의 모습이 다시 그 앞에 서 있었다. 너는 항상 하층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조롱받았다. 환영은 비웃으며 말했다. 부관리 획득 10요양적 힘. 내가 할 수 있는 건 쓰레기 수집하는 것뿐이야. 제드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나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 우린 둘 다 한때는 무력했었지. 자존심이나 자부심 같은 건 없었으니까. 지금 내가 얻은 모든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가 하는 일은 여전히 쓰레기 수집에 불과해. 유리는 앞으로 나아갔다. 그만 놀아두라고 소리쳤다. 에노는 힘뿐 아니라 마음도 강해. 그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고 싶어 하지 않아. 우르술라는 에노의 어깨에 안심시키는 손을 얹었어. 에노, 넌 육체적으로뿐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강해졌어. 말해봐. 내 힘을 너보다 약한 사람을 해치는데 쓴 적이 있니? 그녀가 물었어. 아니면 항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왔니? 그녀는 그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켰어. 당신은 예전에 유리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당신 안에 그 용기는요? 그건 당신이 얻은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언제나 있었던 것이에요. 에노의 어두운 그림자가 비웃으며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부추겼습니다. 누구보다 그의 진짜 모습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리가 앞으로 나섰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찾고 싶어서 여기 왔어요. 덕분에 제 운명이 바뀌었어요. 에노는 주저했습니다. 내가 정말 더 강해졌나? 그가 물었다. 자이드가 비웃었다. 너는 여전히 쓸모없어. 에노의 그림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맞아. 우리는 다를 게 없어. 하지만 에노는 주먹을 쥐었다. 패배를 인정하는 건 쉽다. 그가 말했다. 이 세상을 한때는 불공평하다고 여겼어. 내 순위로 나의 가치를 판단하는 그런 세상 말이야. 나는 내가 약하고 무시무시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유리와 다른 친구들은 나에게 힘을 주었어. 나는 자신을 의심했지만 그들은 내게 믿음을 끝없이 계속해줬어. 이제는 그들에게 맞는 사람이 되고 그들을 지켜내야 해. 그의 주변에 강력한 불꽃이 일렁이며 어둠의 본능을 완전히 소멸시켰다. 제드의 눈이 커졌다. 이건 무슨 힘이지? 우르술라는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다. 드디어 진정한 수호자가 되었군요. 깨닫는데 오래 걸렸어요. 에노는 심호흡을 했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모두를 지키기 위해 더 강해질 것입니다. 우르술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당신은 영혼의 영역의 힘과 완벽하게 연결되었습니다. 100%. 제이드는 패배를 인정할 수 없어 다시 한번 에노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에노가 제이드의 공격을 정면으로 막아내며 그를 땅에 쳐박았다. 에노가 그에게 다가가자 제이드는 또 다른 필사적인 시도를 했다. 하지만 에노는 손을 들어 올리며 또 다른 장벽을 만들어냈다. 이번에는 제이드가 그 장벽을 깨지 못했다. 우르술라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그의 힘의 10%밖에 지니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방어막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야. 절망한 자드가 에클라드를 향했다. 더 많은 힘을 줘. 그를 파괴해야 해. 에클라드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더 강력한 에너지를 주었다. 자드의 오라는 폭발적으로 타올랐고 그는 다시 공격했다. 하지만 이제 완전히 집중한 에노는 검을 꺼냈다. 이제 끝이다. 자드가 앞으로 돌진하자 에노는 한 번의 결정적인 배기로 그를 가로막았다. 정화된 기운이 담긴 검이 자드의 가슴에 자리한 정신의 눈을 부수며 싸움은 급속히 끝났다. 자드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쓰러져 숨을 헐떡였다. 에노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자드는 그를 올려다보며 혼란스러워했다. 왜 내가 항상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왜 너는 항상 나를 도와주려고 하니? 에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남을 돕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 자이드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너무 약한데 어떻게 강한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어? 에노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약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지 않나요? 그는 진지하게 자이드를 바라보았다. 아니면 약하다는 것이 비겁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너도 나처럼 변할 수 있어? 너에게 필요한 것은 눈앞의 손을 잡는 것뿐이야. 자이드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다. 그는 망설이다가 결국 에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도시 경비대가 도착해 자이드를 파괴죄로 체포했다. 에노는 그들이 그를 데려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누군가 자이드의 약점을 이용해 그에게 영혼의 힘을 주었다고 그는 중얼거렸다. 그게 누구였고 왜 그런 걸까? 다른 곳에서는 에클라드가 그림자 속에 서서 부서진 영혼의 눈을 손바닥에 쥐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교활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에노의 힘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를 모았다. 유일한 예기치 않은 변수는 자이드의 죽음이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나는 그의 기억을 봉인했으므로 아무도 그가 악마로 변했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영혼의 눈을 바라보며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그래도 에노가 유리의 정화 능력을 그의 최종 타격에 융합시킨 것은 정말 영리하다. 그런 다음 어둠을 향해 돌아서며 속삭였다. 나를 기다려, 메크토란.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밤으로 사라졌다. 유리는 에노에게 부탁할 게 있다고 말했다. 에노는 그녀에게 뭔데? 라고 물었다. 그녀는 대답했다. 나를 키스해줘. 에노는 놀라며 농담하지 마. 유리라고 말했다. 유리는 자신이 농담이 아니라고 확신시켰고 그것이 영혼과 그들의 하인 사이에서 행해지는 의식이라고 설명했다. 갑자기 아로슬로가 나타나 유리의 말을 확인했다. 그녀는 에노와 유리의 연결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유리가 에너지가 과도하거나 부족해도 고통받지 않도록 그 부담을 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에노는 유리에게 사과하며 내게 짐이 되어서 미안해라고 말했다. 유리는 괜찮아라고 그를 안심시켰다. 아로슬로는 내가 그녀의 수호자가 된 이상 너희 둘 사이에 유대가 형성되었고 이제 의식을 완료해야 해 지금이 적기야라고 말했다. 에노는 이 의식이 기사의 충성 맹세와 같다고 생각했다. 그는 비나와 크로르에게 너희 둘은 왜 그렇게 가까이 있는 거야? 라고 물었다. 비나는 그의 질문을 무시하며 신경 쓰지 마. 어서 키스해 라고 말했다. 에노는 그들이 지켜보는 동안에는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주저했다. 아로슬로는 비나와 크로르에게 다가가서 그를 압박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그들이 멀어져 갈 때 비나는 아로스로에게 정말 딸을 이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겠느냐고 물었다. 아로스로는 그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니며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그녀는 에노에게 유리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마침내 에노는 유리의 이마에 입을 맞췄고 그녀의 힘 수치가 상승했다. 유리는 그 후 큰 행복을 느꼈다. 한편 에클라드는 바론 팔코의 저택에 도착했다. 팔코는 그녀를 맞이하며 어서 오라, 에클라드라고 인사했다.
에클라드도 인사를 하고 나서 팔코는 왜 여기 왔는지 묻자 무슨 일로 왔소? 에클라드는 그녀가 악마왕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고 설명하며 그가 한 젊은이를 죽이는 임무를 맡았다고 알렸다. 그녀는 그에게 에노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팔코는 반응하며 이게 악마왕의 명령이라는 거냐고 물었다. 그는 이어서 왜 단지 한 원숭이를 위해 이렇게 애를 써야 하냐고 덧붙였다. 에클라드는 그에게 에노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가 혼자서 드래곤 비헤모스를 물리칠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설명했다. 팔코는 대답하며 고대 드래곤은 짐승보다 똑똑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들은 더 이상 곤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에클라드는 미소 지으며 그의 자신감을 존경하고 강한 남자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것이 그가 이 임무에 선택된 이유이며 그녀와 악마왕 모두 그를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그 임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팔코는 임무를 수락하고 그녀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말했다. 마왕의 직접 명령이었기에 그는 그녀에게 인간 세상으로 가는 차원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에클라드는 따랐고 팔코는 엄청난 속도로 차원문을 통과했다. 그는 이동하는 동안 속으로 생각했다. 내 힘은 바람의 힘이다. 그는 또한 자신의 속도로는 귀족 악마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자신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팔코는 결국 에노에 도착하여 자신을 소개하며 말했다. 나는 새 팔코다. 너를 죽이러 왔다. 에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목소리를 낮춰라. 모두 자고 있다. 팔코는 비웃으며 내 목소리에 대해 걱정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 말했다. 그는 발톱으로 에노를 죽이겠다고 선언하며 공격을 시작했다. 그러나 에노는 펀치로 반격해 팔코를 날려보냈다. 에노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팔코 위에 떠 있으며 내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팔코를 완전히 무찌르는 또 다른 타격을 가해 그를 땅에 부딪히게 했다. 아루슬로는 팔코를 살펴본 후 그는 나를 죽이러 여기 왔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그는 유리나 다른 누구에게 해를 끼치러 온 것이 아니다. 에노는 유리와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들을 깨워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비나는 에노에게 너는 수호자가 된 이후로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해졌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더 이상 아루슬로의 힘이 필요 없으며 심지어 이제는 자신보다 강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후에 에노와 유리는 성으로 여행을 갔고 클라우디아가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녀는 놀라움을 표하며 성에서 당신을 만날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에노는 그날 금서관에 중요한 임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시계 덕분에 이전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곳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도서관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은 에노와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왕과 사서만 출입이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클라우디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가 말했다. 은식의 덕분에 왕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덧붙였다. 하지만 사서의 허락은 어떻게 받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는 앞으로 나아가 금서 도서관에 들어갔다. 그는 유리를 불러 함께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하지만 유리가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보이지 않는 힘이 그녀를 막았고 그녀는 뒤로 비틀거렸다. 에노는 즉시 그녀 곁으로 달려갔다. 무슨 일이야? 그는 걱정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물었다. 유리는 혼란스럽고 좌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몰라.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 그녀가 말했다. 에노가 대답하기 전에 엄숙한 표정의 루슬로가 나타났다. 두 사람의 연결이 끊겼어요. 그녀가 말했다. 에노는 인상을 찌푸리며 머릿속으로 생각을 굴렸다. 그럼 당신이 대신 들어갈 수 있나요? 그가 물었다. 루슬로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미 시도해봤지만 안 돼. 이곳에는 인간 이외의 것은 통과시키지 않는 장벽이 있다. 에노는 주먹을 꽉 쥐고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인간만 통과하는 장벽이라니? 이게 무슨 마법이야? 그는 유리에게 고개를 돌리며 단호히 말했다. 내가 혼자 갈 거야. 유리의 눈엔 걱정이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만약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녀가 물었다. 에노는 그녀에게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을 거야. 믿어봐. 그가 말했다. 에노가 도서관 깊숙이 들어가면서 그의 광대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끝없이 펼쳐진 책들의 줄이 멀리까지 뻗어 있었고 그 등껍질은 희미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공기는 오래된 양피지와 마법의 향기로 가득했다. 이곳은 살아있는 것 같아.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갑자기 도서관에서 큰 소리가 나더니 에노가 고개를 들어 위쪽 선반에서 떨어지는 인형을 보았다. 주저하지 않고 그는 달려가 그녀가 바닥에 닿기 직전에 붙잡았다. 그 인형은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놀라긴 했지만 고마워하며 그를 쳐다보았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작게 말했다. 에노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자신을 소개했다. 나는 에노야. 내 이름은 뭐니? 여자는 옷을 털며 대답했다. 나는 알리스야. 그녀는 손을 흔들자 마법 지팡이가 그녀의 손에 나타났다. 손목을 한번 휘두르자 그녀가 떨어뜨린 책이 다시 선반 위로 떠올랐다. 저는 이곳의 사서입니다. 그녀가 설명했다. 저는 이 도서관의 모든 책의 위치를 알고 있어요. 에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당신이 바로 내가 만나야 할 사람입니다. 그가 말했다. 앨리스는 고개를 기울이며 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살펴보았다. 무엇 때문에 여기 오셨나요? 에노? 그녀가 물었다. 나는 디마의 책을 찾고 있어. 그가 대답했다. 필요해. 앨리스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다. 왜 필요해? 에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소중한 사람의 가족을 찾기 위해서야? 앨리스는 깊이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인 후 책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이걸 읽으면 내가 찾고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녀가 말했다. 에노가 떠나기 전에 그녀는 유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다. 에노는 놀라움에 움찔했다. 너는 유리를 알고 있니? 그가 물었다. 앨리스는 가냘픈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야. 내가 그녀의 영혼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마치 비밀을 밝히듯 나는 또한 지식의 나무라고 덧붙였다. 에노는 책을 들고 도서관을 떠나 그것이 설명한 장소로 향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찌푸린 얼굴을 했다. 디마스에 대해선 아무것도 없네. 그가 중얼거렸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유리는 고개를 저었다. 내 언니 앨리스가 너에게 잘못된 책을 줄 리가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에노는 한숨을 쉬며 목소리에 불만이 섞였다. 그럼 나는 돌아가서 그녀에게 답을 받아야겠어.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그녀가 너와 다른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할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겠어. 도서관 안에서 앨리스는 조용히 서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멀리 있었다. 어머니인 아카하네가 옆에 나타나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왜 에노에게 제대로 된 책을 주지 않았니? 하고 물었다. 유리와 다른 애들을 만나고 싶지 않니? 앨리스의 손이 약간 떨리며 시선을 피했다. 무서워요. 하고 그녀는 인정했다. 외부 세계는 위험해요. 전 전투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들은요. 그들은 잔인해. 그들이 내 언니 에키드나를 죽였어. 아카하네는 그녀의 어깨에 위로의 손을 얹었다. 에노는 저들과 다르다고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다르지. 그는 친절해. 앨리스의 마음은 과거로 떠올랐다. 에노를 처음 만났을 때로 그가 얼마나 따뜻하고 이해심 있게 자신에게 말했는지를 기억했다. 그가 자신이 두려워하던 상황에서도 웃게 했던 걸. 현재 그녀의 어머니도 그곳에 있었고 이노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다. 만나서 반가워요. 내 딸에게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노는 앨리스가 지식의 나무라는 사실에 놀랐다. 그건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유리와 비나도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아카하네가 다시 말했다. 앨리스, 당신은 이곳을 떠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장벽이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이 도서관은 성의 영역 안에 존재하는 곳이 아니야. 이 차원문으로 연결된 별개의 차원이지. 인간만 통과할 수 있고 강력한 마법으로 보호되고 있어. 너의 허락이나 왕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사용할 수 없어. 그녀는 잠시 멈추며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이곳에는 왕국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고 지식의 나무가 이곳을 지키고 있어. 유리나 비나가 장벽을 넘는다면 저주가 발동되어 마법이 깨질 거야. 내가 내 자매들을 만나고 싶다면 에노가 다이무스의 책을 여기로 가져와야 해. 에노는 여전히 결단한 모습으로 아카하네에게 물었다. 앨리스가 이곳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카하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생존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다. 그녀는 외부 세계를 견딜 만큼 강하지 않다. 에노는 앨리스에게 다가가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적이었다. 유리와 비나를 다시 보고 싶니? 그가 물었다. 잠시 멈춘 후 그는 덧붙였다.
내가 원하지만 그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두렵다고 생각해. 그는 그녀에게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다. 미지의 세계가 두려운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내가 처음 다른 세계에 갔을 때도 같은 기분이었지만 유리와 다른 친구들이 곁에 있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며 결단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걸 시도하고 싶다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의 첫 발걸음을 외부 세계로 나가는 것을 지원할게. 그는 그녀에게 부드럽게 물었다. 앨리스, 나를 믿어줄래?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에노가 덧붙였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믿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도와줄 것을 약속해. 그는 그 후 돌아서며 말했다. 내가 다이무스를 찾아서 가져올게. 다시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꼭 해낼게. 그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고 앨리스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앨리스는 그가 저 멀리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인 아카하네가 그녀의 머리를 빗어주자 현실로 돌아왔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싶으면 가렴. 아카하네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에노를 좋아하는구나. 앨리스의 볼이 살짝 붉어지며 속삭였다.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많은 사랑을 느껴. 아카하네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책에서 세상을 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배울 수는 없단다. 자신으로서 직접 경험해야 해. 그녀는 앨리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만약 내가 밖으로 나간다면 내가 항상 너 곁에 있을 거야. 필경, 나는 내 엄마니까. 나중에 에노가 다시 그들에게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난 너희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 그는 말했다. 그가 계속하기 전에 앨리스가 앞으로 나서며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부드러웠다. 난 내가 믿어. 저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쉰 뒤 그녀는 덧붙였다. 난 너와 다른 세상으로 가고 싶어. 아무런 예고 없이 에노는 그녀를 품에 안고 하늘로 날아올랐고 가볍게 그녀를 들어 올렸다. 날 믿어줘서 고마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래에서 지켜보던 아카하네가 외쳤다. 앨리스, 너의 정령핵을 잊지 마. 그걸 두고 이곳을 떠날 수는 없어. 앨리스는 어머니의 말이 사실임을 깨닫고 망설였다. 그녀는 정령핵 없이 성역을 떠날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일부를 남기겠다고 제안했다. 정령핵의 복사본을. 에노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는 말했다. 가족을 만나러 가자, 앨리스. 그들은 여정을 계속했지만 앨리스는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주저하지 않고 에노는 그녀를 품에 안고 길을 가며 수많은 괴물들로부터 그녀를 보호했다. 여러 생물들을 물리친 후 그들은 길을 막고 있는 검객을 만났다. 에노와 검객 사이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검객은 에노에게 칼을 던졌지만 에노는 정밀하게 그것을 튕겨냈다. 에노는 반격하여 검객에게 자신의 칼을 던졌지만 검객은 능숙하게 피했다. 기회를 틈타 에노는 앞으로 돌진하여 강력한 일격을 가하여 검사를 쓰러뜨렸다. 마침내 그들은 큰 문에 도착했다. 에노는 앨리스를 돌아보며 물었다. 어떻게 느껴? 그들을 따라오던 아카하네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머지 길은 제가 업어드리지 못해서 유감입니다. 에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언제든 제가 업어드릴 필요가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앨리스는 그의 말에 얼굴을 붉혔다. 그들이 문을 통과하자 앨리스는 유리와 비나와 재회했다. 유리는 기쁨에 찬 얼굴로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녀는 알리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유리의 따뜻함에 압도되어 주저했다. 한편 아카하네는 크로와 아루스로를 맞이하며 다시 모두가 함께 있음을 기뻐했다. 에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시 만나서 정말 기쁘다. 감정적으로 격해진 유리는 에노에게 다가가 그를 꽉 끌어안았다. 고마워. 그녀는 감사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앨리스가 그 장면을 지켜보며 질투심이 일었다. 비나는 이를 알아차리고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에노에게 다가가 그에게도 안기기 시작했다. 에노는 여전히 오른팔이 자유롭다. 비나가 놀리듯 말했다. 다른 사람 중에 에노를 안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이 기회야. 참지 못한 에일리스가 앞으로 나와 에노의 팔에 꼭 매달렸다. 비나는 웃으며 말했다. 에일리스는 유리랑 내가 에노를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하나 봐. 그러고는 에노에게로 돌아서서 물었다. 에노, 에일리스 좋아해?
모두 그 질문에 깜짝 놀라 얼어붙었다.